오늘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내용입니다. 아직 분쟁 조정 사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개인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친하게 지내는 설계사분이 카톡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그분과의 카톡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눈다래끼, 그러니까 살립총 제거술은 수술비 못 받나요? 진단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힘들기는 하겠지만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 지점 사람들도 받는다 못 받는다 말들이 많아서요. 손해보험에서는 수술의 정의에 대해 열거형이 아니라 포괄형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 외에는 보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흡인, 천자, 신경블록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보상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 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라는 이름의 면책 통보서가 왔습니다. 원본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실 테니 정리해서 얘기하면 배농술은 절단이나 절제가 없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지는 나중에 검토해보고 일단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약관에서 보면 수술의 정의를 절단과 절제 두 가지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절단과 절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절단은 끊거나 자르는 행위, 그리고 절제 또는 적제는 잘라서 드러내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판례상 절단과 절제는 뚜렷이 구분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전문가들의 칼럼을 볼 때도 뚜렷하게 나타나서 전문가들 역시 절개와 절제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보험사의 면책 통보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는 절개 후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치 절개는 수술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절단을 사지절단술, 앰퓨테이션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축소하거나 아니면 절단과 절제가 비슷한 의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전문가들도 절단을 베거나 자르는 행위, 즉 절개라고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약관에 따라 의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생체에 절단 또는 절제 등을 할 때가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가요? 그럼 과연 수술이 아닌 것은 뭘까요? 흡인, 천자, 신경차단 등은 수술이 아닙니다. 이걸 합쳐서 이해해보면 약관에서 포괄적으로 수술을 규정하고 예시로 이것은 아니라고 했다면 나열되어 있는 예외를 제외한 나머지가 수술인 거죠. 화면에 나오는 시술은 오마야시 저장기 삽입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뇌 척수강에 항암제를 투여해야 할 때 매번 척추 천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두피 밑에 액체 공급 장치를 삽입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마야시 저장기 삽입술을 받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경우 수술급여금이 나갔을까요? 이 사례는 건국대학교의 최병규 교수님이 일감법학 제32호에 투고한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례들과 다르게 해당 보험의 암 수술비 담보에서는 수술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고 오마야시 저장기 삽입술이 수술의 예외에 해당하는 천자술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좀 어이없어 보이지만 약관이 명시적으로 수술에 대해 정의되어 있고 수술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약관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아무리 어이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이것도 2017년 이후의 계약이라면 안 됩니다. 화면은 같은 회사의 2016년과 2017년도의 약관인데 2017년 약관부터는 명시적으로 다래끼 및 콩다래끼는 수술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그전까지의 약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음을 보험회사가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수의 판례는 과거 계약에 한해서는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원바람과 전이한 분쟁 때가 그랬죠.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내용일 뿐이고 이에 대해서 많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철학 있는 보험인이 그립다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드림위버님이 있습니다. 일단 드림위버님의 방대한 지식과 열정을 늘 존경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다래끼까지 보상하면 부보 위험률이 크게 상승하고 소비자는 그만큼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에 이른다는 점 역시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소위 자살보험금 사태에서 보듯 약관에 대한 피보험자의 신뢰를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보면 드림위버님은 절단과 절제를 구분하고 절개도 수술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도 근층과 건층에 이르는 경우로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의 어디에도 그러한 축소 해석을 가능하게 할 만한 구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판단이고 실무적인 내용일 뿐이라고 단서를 다셨지만 말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 지급받은 분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의 자오미님의 사례입니다. 사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오미님은 콩다래끼 살립종으로 재거수를 하셨고 5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한 개 보험사는 2017년 계약으로 약관에서 다래끼를 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자오미님이 공개한 자료 중에 제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개 보험사가 끝까지 버텼는데 절개 배농은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제가 앞에 든 사례와 똑같더군요. 이 보험사도 결국 지급은 했는데 지급 확인서를 보다가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적출 포함이란 문구 때문인데요. 담당자가 이걸 어떻게 결제를 받았을지, 그리고 담당자의 깊은 빡침이 느껴지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수술의 정의는 절단, 절제 등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으나 포괄적으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인 흡인, 천자, 신경차단을 제외하고는 광범위하게 수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 이후의 계약에서는 명시적으로 다래끼는 수술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분쟁 조정 사례와 판례가 등장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보험연구소를 찾으시거나 crep.modu.s로 방문해서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